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8분입니다. 자, 테크 업계의 설날로 불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올해 CES가 주목한 이슈와 테크 트렌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강혜령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도 좀 남자 이름 같긴 한데 강혜령 기자님은 또 여자 이름 같은데 또 남성. 예,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네, 네. 그 CES가 이제 미국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네. 해마다 열리는 전자제품 전시회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좀 행사 개요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CES는 1967년 뉴욕에서 소규모로 시작한 전시회입니다. 그때는 한 16,000명 정도 참가했던 전시회인데 이게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네. 소비자 가전을 위주로 전시를 하는 게 컨셉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군의 그 IT 적용 그리고 개발 방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초거대 글로벌 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예. 이 주요 전시장인 AVCC라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외에도 이 현재 호텔이나 전시장 어느 곳에 들어가도 지금 CS 하고 있다 이런 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해마다 이제 보면은 그 CES가 개막하기 또 전부터 언론의 주목을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사실 연초이기도 하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게 IT 전시회 중에서 4대 전시회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CES 그리고 2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네. 그리고 9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IFA라는 전시회 그리고 대만에서 5월에 열리는 또 컴퓨텍스라는 전시회가 있는데 네. 그 4개 전시회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네. 그래서 기업들이 한 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이벤트예요. 네. 그리고 언론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기업이나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제품들을 한 번에 와르르 쏟아내는 이벤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단독 기사를 쓸 기회도 굉장히 많고 시잘거리도 상당히 많아서 네. 많은 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계 큰 네. 손들도 대거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연말 시상식이나 청룡 영화상, 대종상 때 모든 스타들이 그때 이슈가 됐던 스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CES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해서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은 회장 등등 이 국내 기업 총수들이 현장에서 총출동을 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있는 총수분들뿐만 아니라 인텔이나 퀄컴 같이 네. 이 세계 테크를 주름 잡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의 CEO들도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인데 그렇죠. CES에서는 갑작스럽게 만날 수도 있고 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가끔 기회입니다. 또 그 네. 글로벌 스타들이 깜짝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이 영화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오. 예, 그리고 우리 K-팝을 빛내고 있는 가수죠. 유명한 지드래곤 씨도 이번에 CES 2024에 참석해서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네. 작년에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수장이었던 네. 이수만 씨도 깜짝 출연을 해가지고 또 기자들이 난리가 났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방송으로서 전화기만 하지 참석해 본 적은 없고 라스베가스 그랬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 CES는 네. 들어가 볼 엄두도 못 내고 했는데 가보셨죠? 강 네, 기자님께서도요? 저는 작년 CES 참석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여기 가는 비용 이런 것도 이제 네. 많이 들 테고 네. 참가비가 따로 있습니까? 예, 참가비가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올해를 확인해 봤더니 네. 최소 19만 원이고 최대 223만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하려면 필요한 숙박비 그리고 항공비 등도 네. 미국에서 이제 물들어와서 노젓는 거예요. 호텔비가 평소보다 5배, 6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라스베가스 원래 숙박비가 호텔 그거에 비해서 아주 비싸진 않은데 이때는 아주 비싸군요. 이때는 거의 목 잡고 음식값도 그렇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산업 관계자 아니면 언론도
뭐 인증을 받으면은 간단한 등록을 통하면 갈 수는 있는데요. 네. 이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그럼 일반 개인이 뭐 네. 카지노 이런 데 들렸다가 CES 네. 들어간다. 이거는 출입 가능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하면 별도의 등록을 하면은 갈 수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 참석해 보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언론 보도로 접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 저는 작년에 너무 그 감명을 많이 받았던 전시회라서 네. 우선 이제 가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가 됩니다. 네. 사실 라스베가스 하면 아까 뭐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카지노 네. 아니면 굉장한 쇼, 뭐 화려한 조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이 많은데 네. 이 적어도 CES 기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이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동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그 스피어라는 네. 건물이 하나 대형 예, 구형 예. 건물이 생겼잖아요.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이 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 규모를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수치가 굉장히 와닿을 것 같아서 이게 전시되는 공간만 20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20만 제곱미터면 예. 한 7,000평? 아니죠. 그 20만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6,000 규모가 평, 네. 축구장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한 7,000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네, 네. 한 축구장을 3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넓이고요. 또 올해 CES 주최 측은 CTA에서 올해 CES는 13만 명 정도 이상이 올 거라고 해요. 네. 이 인구가 거의 종로구의 인구수랑 맞먹는 규모니까. CTA가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거기서 추산하기로 13만 명 이상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네. 상당한 규모여서 저도 그래요.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어쩌다 가서 보게 되면 뭐 좋은 경우도 있지만 네. 테크에 좀 관심 없는 분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CES 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 테크에 관심이 없더라도 네. 우리 생활 전반에 IT가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CES를 주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메신저나 아니면 뭐 동영상 같은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CES에서는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직접 그 CEO들이나 주요 관계자들이 나와서 네.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체득을 하고 사용을 하면 소비자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 두 번째로 보면은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청취자분들 주식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아주 외국 기업까지 폭넓게 보시는 추세인데 돈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 기조연설자가 리사수 AMD CEO가 계셨어요. 네. AMD는 뭐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난해 기조연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AI 반도체였습니다. 네. 근데 뭐 지난해 AI 반도체 네. 내내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챗 GPT 출시 이후에 AI 반도체가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AMD의 주가도 실제 지난 1년 새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AMD 라이벌인 엔비디아, AI 네, 반도체 1위 엔비디아가 주가가 1년 사이에 3배나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CES 때 리사수에게 얻은 인사이트로 AI 칩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네. 연초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겨울이 아주 따뜻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CES에서 발표하는 거대 기업 외에도 네. 그 거대 기업과 관련된 파트너사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안목을 넓힐 수도 있고 네. 또 가치가 낮은 기업들을 체크했다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삶의 경우가 질을 있죠. 높일 수도 있지만 투자 네. 측면에서 그렇죠.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네.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CES가 해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 중요한 테크 트렌드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24년에 우리가 네. 좀 주목해 봐야 할 테크 트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CTA 측에서 CES 그 미디어데이 첫째 날에 주목해야 할 2024년 테크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올해 테크 트렌드를 전망을 했거든요. 미디어 데이는 그러니까 정식 네. 개막 하루 전에 그렇죠. 미디어들만 네, 상대로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미디어도 네. 초대하고 또 주요 기업 아주 볼만한 기업들을 초대해서 소개도 네. 하고 하는 자리인데요. 네. 그때 총 6가지 트렌드를 전망을 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네. AI예요. 뭐 요즘 AI 빼면은 거의 말이 힘들 정도로 IT에서는 굉장히 유행인데 생성형 AI 그리고 AI 생태계가 더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사실 요즘 환경 이슈도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ESG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원자력 또는 수소와 같은 아주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고 네.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유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수요가 더 커지고 또 할 수 있는 전기차로 할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많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탑재되는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네. 또 K 콘텐츠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그래요. 예, 뭐 BTS와 아미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K 콘텐츠가 우리 생활 속에 더욱더 깊숙하게 자리할 거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조금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PC 게임 같이 이런 분야별로 나눠졌던 게임들이 좀 더 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뭐 올해 CES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AI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AI가 사실 정말 지난해부터 챗GPT 이후에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AI를 좀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CTA 같은 경우에도 매년 참가 업체들 사이에서 기술 혁신상이라는 거를 줘요. 네. 근데 올해는 AI 부문이라는 것을 따로 신설을 했고 네. 그 전체 혁신상 수상작 중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도 7%가 AI 부문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아예 삼성전자는 CES 시작 전에 5개 광고를 엄청 크게 걸었는데 거기에 있는 슬로건이 All for AI예요. All for AI. 네. 모든 것은 AI를 위해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AI. 모든 사람을 위한 AI. 예, 그래서 네. AI 제품 곳곳에 AI를 심어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취지의 슬로건이고요. 네. 사실 또 요즘에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디바이스 어떤 위에 기기 위에 탑재했다는 그렇죠. 거죠. AI가 올라간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사실 AI가 요즘에는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네. 이제 소비자들 바로 가까이에서 네. AI가 탑재가 돼서 네. 소비자들의 어떤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네. 컨셉이라서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가까이에 다가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PC뿐만 아니라 우리 AR 헤드셋 이런 것들도 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 걸로 예상이 그렇군요. 되고 있어요. 예. 자동차 분야는 어떻습니까? 예, 자동차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최근 몇 년부터 CES가 아예 자동차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 네. 자동차관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최근에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전기차 추세로 돌아가면서 네.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아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소니가 네. 또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전자제품 말고도 혼다랑 합작한 전기차를 아주 떡하니 세웠어요. 뭐 작년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존에는 전자제품 위주로 하던 회사들도 아예 자동차관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나 네. 또 자동차 관련한 부품들을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네.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어떤 걸 보여줄 계획입니까 이번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AI에 집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기업 뭐 삼성전자, LG전자 외에도 784개의 기업이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네, 네.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인데요. 그렇군요. 예. 우선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의 기조연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HD현대는 사실 선박을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그런데 기조 연설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기업이 아니고서는 처음으로 CES 기조 연설에 등장을 하는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AI의 어떤 확장성, 네. 우리가 선박을 만들 때 어떻게 AI를 적용하느냐, 그리고 배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할 걸로 보이고요. 네. 이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9시입니다. 오프닝 할 때 하는군요. 기조 연설이니까. 예, 맞습니다. 네. 키노트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쏠린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LVCC에서 다 열리는 거예요? 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네. 그 옆에 전시관 옆에 다른 호텔들이 이런데 나눠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나눠서 LBCC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전시회라서 라스베가스 통째로 그냥 CE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시 면적이 아까 네. 20만 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3.3으로 나누면 네네네. 6만 500평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7,000평은 아니군요. 6천으로 네.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거대한데 왜 6천밖에 안 되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잠깐 계산해 보니까 네, 6만 평이 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그리고요 이미 잠깐 봤는데 그 온라인상에서 이미 이제 화제가 된 게 삼성하고 그 LG가 선보인 투명 TV 현장에서 본 분들도 굉장히 놀라는 것 같고 저도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게 있구나. 네, 저도 가고 싶었어요. 가능하구나. 가서 보고 싶었는데. 저거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값은 얼마나 될까 막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투명 TV가 진짜 굉장히 이번에 이슈가 됐었는데 두 개의 방식 그 두 회사에서 동시에 냈어요. 그러니까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냈는데 이게 방식이 두 회사가 조금 다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시죠? OLED. 네, OLED 기술로 만든 투명 OLED TV를 선보였고요. 삼성전자는 또 OLED 이후에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로 불리는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로 또 투명 OLED를 구현을 했어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OLED 투명 TV를 연내 출시하는 거를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내 양산은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에서 무슨 또 액자형 스피커인 뮤직 프레임도 선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도 봤는데 국내 제품 또 어떤 것들이 또 선보일까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통적인 강자잖아요. 그래서 그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특히 AI에 굉장히 AI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한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AI 솔루션 가전들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가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에서 다 여쭤보시지 못할 것 같고 매년 이제 CES에서 소개하는 그 기술들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먼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당장 아침부터 뭐 작은 그런 그 가방을 펼쳐가지고 출근용 미니 무슨 그 전기 오토바이 꺼내서 탄다든가 점심 때 로봇 레스토랑에 들려서 AI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가 아직은 좀 먼 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CES에서 발표된 기술들이 보통 현실화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해서요. 사실 양산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균형적으로 나오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 OLED 같은 경우는 올해 양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지난 2019년에 발표를 했던 그 롤러블 OLED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양산을 하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단기, 중기, 그 장기 로드맵이 아주 골고루 나온다고 볼 수 있어서 딱 잘라서 언제 양산이 될 거다 이렇게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오늘 애매한 부분이 말씀을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CES 관련한 기사를 좀 더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사실 있을까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이게 분야가 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워낙 뭐 차량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딱 하나만 뭔가 골라 보셔가지고 네. 예를 들면 전자제품, 난 오늘 전자제품 볼래. 난 오늘은 XR 기기, XR 헤드셋에 대해서 보고 싶어. 네. 이렇게 딱 하나만 집어서 뭔가 분석을 하시거나 기사를 찾아보시면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전시회라는 자기 생각도 관심 저는 들었습니다. 분야로 해서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 네. 기사를 보고 혹시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공이 되는 그 네. 이제 CES 자체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아. 키노트도 관람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네. 현재 시간으로 9일부터 네. 12일까지죠. 2일까지 해마다 1월 요때쯤 예, 요맘때쯤 네, 나흘간 시작이 되고요. 열리는군요. 네. 네, 오늘 그 CES 2024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강혜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